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확산 속도의 비는 그 기체의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요. 여기서 나타나는 두 개의 기체 Y와 기체 누구에 대해서 질소에 대해서 자, 봅시다. 질소 기체의 확산 속도에 대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기체 Y의 확산 속도의 비는요, 얼마라고요? 예, 약 0.876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876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각 기체의 분자량은요, 자, 나오면은요, 누가 나오죠? 바로 Y기체의 분자량의 제곱근에 대한 질소 기체의 분자량의 제곱근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질소 기체의 분자량에 해당하는 값 약 28에 해당하는 값에 대해서 누구의 Y기체의 분자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값 연산하시면 그러므로 누구는요? 예, 바로 MY의 값은 여러분이 간단하게 계산기 사용할 수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36.5 정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6.5에 해당하는 값 몇 번 되겠습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체킹해 주시면 돼요. 그레이엄의 법칙의 간단한 이용입니다. 자, 그레이엄의 법칙 봤으니까요. 이제 실제 기체에 대해서 근사치된 값, 즉 반데르 발스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8번입니다. 자, 8번 문항. 반데르 발스 방정식은 그죠?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을 수정 제한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A 곱하기 V분의 N의 괄호 열고 닫고의 제곱과 누구 MB의 물리적인 의미를 차례대로 올바르게 쓴 것은 하고 나왔죠. 자, 반데르 발스식 보시면은 자, 실제 기체의 압력은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무엇되기 때문에 이상기체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압력 보정항을 다시 한번요. 이와 같이 압력 보정항을 추가시켜주는 개념이 되겠고요. 자, 기체 자체의 부피가 0에 가까운 것보다는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피 보정항을 통해서 이상기체와 유사한 nRT 값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뭐가 되죠? 바로 반데르 발스식의 주요 핵심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압력 보정항이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기체 분자 사이에 인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나타나는 부피 보정항의 주된 원인으로서는 바로 기체 분자의 분자 자체가 가지는 부피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의미만 차례대로 찾아라. 그랬으니까 압력 보정항과 부피 보정항이 차례대로 쓰여져 있는 3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반데르 발스 방정식을 통해서 누구를요? 예, 바로 A와 B의 단위를 구해봐라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A와 B의 단위를 보기 전에 A와 B라는 값은요, 각각 여기에 있는 예, 압력 보정 계수와 부피 보정 계수로서 뭐가 같습니까? 그렇죠. 기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이 값을 첨가했었을 때 무엇이죠? 압력 단위가 나타나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값을 살펴보시면 압력 보정의 경우에는요, 각각 거기서 나타나는 값들을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압력 보정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죠? 기압 곱하기 역으로 됩니다. 누구분의 몰분의 부피의 제곱 혹은 가로 열고 닫고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는요, 다시 다르게 표현하니까 압력 부피의 제곱 리터 퍼 몰 제곱으로서 표현이 가능하고요. 부피 보정항의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리터 퍼 몰로 나타내기 때문에 몰분의 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알맞게 짝 지어진 보기를 찾아보세요 라고 나오기 때문에 보기에서는 바로 누구에 해당하는
1번 보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기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연산을 활용을 해서 압력이라는 기압 단위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만약 A에다가 무엇을 곱해 주어야 여기서 나타나는 부피분의 제곱, 다시요. 부피분의 제곱, 리터분의 몰의 제곱을 곱해서 A가 아까 곱했더니 그 단위가 뭐가 나옵니까? 압력값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A는요, 뒤집게 되니까 A는요, 압력 곱하기 누구분의, 그렇죠. 바로 몰분의 부피의 리터의 제곱이 되어줘야만 같이 곱했을 적에 나타나는 값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값으로서 여러분이 손쉽게 그들을 알아보는 방법이 되겠고요. B도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다음 중 이상기체가 가장 가까운 행동, 이상기체에 가장 가까운 행동을 하는 물질 되겠습니다. 자, 잠깐 볼까요? 자, 우리가 흔히 많이 보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X축이 압력으로 되어져 있을 때 바로 어떤 이상기체 RT분의 PV에 해당하는 값은 기체의 몰수 N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 값 자체가 일정한 상수값, 즉 기체의 몰수값 N의 값으로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상기체에 대해서 실제 기체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면 가장 큰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누구와 같은 이산화탄소 기체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과 혹은 수소 기체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산화탄소 기체나 여기에 있는 수소 기체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낮은 압력의 경우에는 바로 기체 사이의 분자 간 인력 때문에, 반면 높은 압력 하에서는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부피가 크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바로 기체 분자의 자체의 부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고요. 사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분자 간의 충돌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더 큰 원인이 됩니다. 왜요? 수소는 원자번호 1번으로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소의 경우에는 누구 때문에? 바로 분자의 충돌, 즉 반발력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체가 그나마 이상기체에 가깝게 움직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요. 적어도 분자 간 인력이 적고 분자 자체의 부피가 작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량이 작은 분자 인력이 작은 기체니까 무극성 기체가 가장 보기 중에서 합당한 것이 되겠죠. 자, 덕분에 거기에 나와 있는 수소, 이산화탄소, 헬륨, 네온 중에서 분자량이 가장 작고 무극성 기체는 헬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륨이 있는 3번이 바로 저희가 원하는 정답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이와 같이 해서 전체 기체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기체를 이야기할 때는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 이야기 나오고요. 기체를 바탕으로 한 법칙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그레이엄의 법칙, 그리고 돌톤의 부분압력의 법칙과 함께 실제 기체로서는 반데르바스식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전체 기체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십시오. 정량적인 정량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는 만큼, 그렇죠. 반복적으로 강의 보시고 필기하셔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다. 다시 한번요. 높은 학점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노력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